자, 이와 관련해서 김영선 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먼저 김영선 공천 김건희가 줬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답을 한 강혜경 씨의 증언 내용을 몇 개 듣고 여기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혜경 씨가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명태균 씨가 수시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름이 직접 언급된 복수의 녹취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게 아니지 않느냐. 김건희나 윤석열의 직접 목소리를 녹취한 거는 네가 안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당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녹취는 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강혜경 씨가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직접 통화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전화를 통해 갖고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피커폰을 나 이러고 통화했다 하고 들려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녹취에 대한 것들은 검찰에 제출돼 있다는 명태균 표 하나 있겠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로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측에서는 신빙성 없어. 혼자 하는 얘기야. 이러고 이제 슬슬 딴지를 걸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진짜로 없을까라는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녹취가 없냐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저기 녹취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혹시 저 업무적으로 쓰던 카카오톡 그 대화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녹취가 없다는 말 이후에 근데 카카오톡을 업무로 쓰던 카카오톡을 복원할 수 있나요?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명태균과 강혜경 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카톡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그 안에 아까 녹음 파일이나 어떤 형태의 녹취 파일들이 파일 형태로 주고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가 아닌 이게 그런 거잖아. 전화를 내가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를 자 목소리 들어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김 여사가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갖고 일 시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들려줄 수가 없잖아. 그럼 뭘 보낼까요? 녹음한 녹음 링크. 파일을 보낼 거 아니야. 통화 녹음 파일을. 파일. 요런 게 카카오톡 서버에 이런 카카오톡을 가서 지워버릴라나?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래요. 김용민은?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풀었다는 거지. 힌트를 준 거야. 명태균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번호는 같은데, 한 6개월이나 1년마다 그 번호를 두고 휴대폰을 바꾸라고. 기기를 변경해갖고 예전 휴대폰을 없애라고 시키고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로 바뀐 사람은 생각 없이 새 폰으로 바꿨겠지만 저는 옛날에 쓰던 폰들을 그대로 놔두고 새 폰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에 담아져 있는 게 전부 다 자기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지금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녹취나 녹음 파일로는 없지만 클라우드 파일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찾았어요? 제 카톡 살릴 방법 있나요? 네. 대박. 제 카톡을 살릴 방법이 있나요라는 데는 국회에서 살려주세요. 찾아주세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네요. 응? 카카오 측에다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6개월이 넘지 않았으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옛날 세월호 때도 1년까지는 있더라고요. 어떤 그 기록이 있으면.
그래서 대카톡 살릴 방법이 있나요라는 발언이 앞으로 일종의 증거 확보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명단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뭐 언론에 다 뿌려져 있는 거 같으면 사전에 줬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에 대한 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김영선 의원이 자백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명태균은 자기가 소유주가 아닌 상태에서 김영선 의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얹혀놓고, 거기서 자기가 일을 주도하면서 회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사장은 이제 김영선 의원이지만 모든 업무에 대한 관장은 명태균이 했어요. 근데 명태균이 이 대선 즈음에 있어갖고는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를 돌렸잖아. 거의 80개에서 100개 이상의 비공개 여론조사까지 하면 이걸 돌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500명 단위로 하면 1000만 원인 거고, 500명에서 1000명 단위면 1000만 원 이쪽 저쪽이 드는 거고, 만약 3000명 단위의 윤석열한테 줬다고 하는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짜리 여론조사란 말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돌렸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외부에서 벌어온 돈이나 이런 돈들이 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윤석열한테 돌아서 이게 비용 형태로 쓰였다는 거지. 이게 명태균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야.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미래한국연구소 개별적으로 했던 외부 일을 했던 아무튼 회사에 있는 재정을 딸딸 긁어다가 이거를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표인 김영선이나 또는 그 돈을 집행했던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돈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받아올게 하고 계산서를 들고 그걸 갖고 가고 받아온다고 갔는데 결국은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김영선이 예를 들어 나는 공천을 그거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고 치면 돈 받아와야지 공천이 뭔 소용이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만, 물론 그렇게 돼갖고 내가 공천을 받은 건 알지만 이렇게 이걸로 돈을 많이 너무 써버려갖고 나도 곤란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영선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경비를 들여가지고 윤석열의 여론조사를 돕는 과정 중에 상당한 돈들을 갖다 박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강혜경 씨도 갖다 박았는데 김영선은 안 갖다 넣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도와주고 공천을 대가로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로 인정된 거예요. 이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모든 내용을 보면 공천을 다 김건희가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 김건희의 육성은 없지만 여기에 참석해 있는 김영선과 명태균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녹취록으로. 그래서 요런 정도의 국정농단 사안 내지는 공천 개입이 나왔으면 이건 검찰이 끼어들어서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도록 지금 김건희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강혜경 씨에 대한 증언이 불확실하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녹취 파일들을 추가로 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와 연관돼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들을 국감장이 아닌 일반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가로 국검에 추가 증언을 필요로 하거나 청문회를 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끊임없이 계속 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느 선에서 덮어야 할지 명태균과 김건희는 이걸 판단해야 될 거예요. 명태균의 태도를 보면 일단 강혜경 씨의 증언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청구서를 들고 가갖고 윤석열한테 갔는지 김건희한테 갔는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둘이 달라? 아니 청구서를 갖고 왔고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나 김건희한테 돈 받은 거나 갔냐고. 그냥 둘이 한 집에 살고 한 몸뚱이니까 한 경제 공통되니까 그냥 이걸 들고 아크로비스타를 갔으면 둘 중 누굴 만났든지 간에 돈을 받으러 간 거야. 근데 거기 가갖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공천으로 맞바꿔 갖고 온 거잖아 지금. 심지어 그 공천을 드리는데 들어간 3억 6천 이상의 이 여론조사 비용은 사실은 다 김영선이 됐는데 공천을 주고도 나중에 세비의 절반을 뜯어갔다는 또 상납을 해야 거야. 되는. 와, 양아치네, 진짜. 내가 보기에 김영선은 완전히 그 신체 포기각서 써준 진짜 꼴고 잡혔네. 네, 완전 사채업자한테 장기까지 탈탈 털린 상태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아마도 보여지지 않은 비용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아마 강혜경 씨 돈도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이 어떤 형태로 들어갔을 거고, 아마 이게 갈등의 고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의외로 예상했던 대로 여당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미자 증인 같은 분, 네. 언제 공천 개입해서 증거 있어? 막 이러면서 반말짓거리 찍찍하면서 삿대질 하는 거 말고는, 별다르게 이거를 해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걸 깨달은 거지. 지금 나를 살려줄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구나. 윤석열도 다른 정치인들도 나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네, 저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한테는 큰 복이죠. 근데 진짜 저쪽 애들은 관상이 다 똑같아.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 똑같아. 비슷해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한 애들끼리. 그 옆에 있는 애도 그런 애잖아. 요 정말.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들 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핵심은 일단 틀어진 녹취 안에서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관계로 엮여져 있는지 몰랐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거기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다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김영선과 명태균과 회계 책임자 간에 어떤 다이아그램이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끈끈한 요소는 무슨 뭐 돈이나 이런 거보다도 주술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지. 주술적인 믿음. 처음에 우리가 사실 이제 명태균에 대한 소문이 그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명리학자, 성명학자 그렇게 그래서 나왔었죠. 이 사람 무속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데 이 사람 뭐 여론 조작을 했는데 이래서 이 앞부분이 잘못된 소문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는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성명학자 내지는 무속인의 이 두 그림자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동시 패션으로 다 맥힐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지. 결국은 둘 다 맞았던 거야. 이명박근혜가 너 돈 떼먹어서 다 쐈지. 너는 저 최태민이랑 부부 관계였잖아. 이 얘기하고 싸울 때 나중에 그게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것처럼. 두 개 다 사실이었어. 어느 게 진짜야? 둘 중에 어느 게 사실이야?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사실이었어. 그 저쪽 애들에 대한 모든 의혹은 모든 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상식선을 대부분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상하는 어떤 상식선, 기본선 이런 것들을 항상 그게 초월해. 없어. 없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인데 와.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진 말이에요? 라고 물을 필요조차 없었는데 우리는 계속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니까 맞아. 아이 거기까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설마가 자꾸 사실인 것 같아요.